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2월 5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최대 폭의 개각이 단행되고 있죠. 1차로 어제 총선에 출마할 장관 6명의 후임을 지명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정식 임명이 되겠죠. 자, 조선일보 일면 톡 기사입니다. 장관 6명 교체, 여성 3명 발탁. 6명 중에 3명이 여성입니다.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인선 시작. 기재부 최상목, 보훈부 강정혜, 농림식품부 송미령, 국토부 박상우, 해수부 강도형, 중기부 오영주. 자, 대통령실에서는 전문성을 최우선해서 고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실 정치인보다는 관료 출신들이 다 들어갔죠. 아마 인사청문회도 좀 염두에 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빠지는 자리는 관료 또는 학계 등 전문가 출신 인사들로 채웠다. 여권 관계자는 검증 등 막판에 여러 변수가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추가 인선에 대해서는 부처 장관 등 장관급 서너 명에 대한 추가 인선 발표가 이루어질 것이다. 한 10명 정도가 바뀌는 그런 대폭 개각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무래도 관심의 초점이죠. 이 연말 연초에 원포인트 개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는 그러면 이 교체된 장관들은 어디에 출마를 할 것이냐 그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교체 장관 6명 지역구 투입 원희룡 계양을 박민식 분당을 원희룡 그 국토부 장관은 이재명 잡으러 가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같이 거론은 되고 있지만은 계양을 뭐 일타 강사, 대장동 일타 강사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 이재명의 대장동 리스크를 집중 공략할 수도 있겠죠.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은 경기도 분당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사는 한동훈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이들의 수도권에서의 활약 여부가 여당의 차기 총선 승리를 점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대성 부처 수도권. 그동안 계속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참패를 해왔죠. 최근 2000년 이후에 6번의 총선 중에서 1승 5패 수도권에서 그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승기를 잡아야지 총선 전체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수도권에서 지명도도 높고 인기가 있는 원희룡, 한동훈 투톱으로 선거를 치른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죠. 여권 내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 어린아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그 현안이 있는 경기 고양갑 출마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을 두고는 자,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등 박빙 지역 공천, 그리고 비례대표, 선거대책위원장 등 폭넓은 활용론이 나온다. 여러 가지로 유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 원희룡, 한동훈 두 장관에 대해서 이 포석을 두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험지 출마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특히 한동훈 장관은 한 번 쏘고 버릴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그래서 가령 종로를 또 이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면은 험지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또 맞춤형 민주당에서 후보가 나오겠죠. 뭐 임종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괜히 힘 뺄 필요 없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취재를 해서 분석을 해드린 시나리오 하나, 전체 시나리오 중에 하나. 아예 총선을 불출마하고 총선은 본인이 후보로 등록은 하지 않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거에 도움을 주고 빠져나오는, 그래서 내각에 다시 들어가거나 나중에 국무총리를 하거나 해서 대권으로 직행하는, 자, 그런 시나리오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뭐 지금 출마 문제는 출마 문제고, 국민의힘 안에서 김기현의 최고위원회 그리고 인요한의 혁신위원회가 서로 부딪히는 모습을 보였죠. 사실 어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여당 지도부에 요구를 했던 자기 희생 그 요구한
통첩 시한입니다. 2차 통첩 시한. 그러니까 어제까지 확답을 달라 그렇게 했는데 지도부에서 아무런 반응을 안 보였습니다. 무반응. 자, 그래서 당분간 혁신위가 지금 패싱 당하는 이 상황인데 혁신위가 무너지고 김기현 총선 체제로 가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서 또 다른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일단 중앙일보 3인 기사입니다. 여당 지도부 혁신이 외면했다. 당 내에서는 김기현 총선 체제로 갈 듯. 자, 그런데 김기현 원톱 체제가 아닙니다. 김기현 원톱 체제는 아무래도 좀 약하다. 그런 말들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좀 보완을 하는 그 시나리오가 지금 유력하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혁신위의 최후 통첩에 무반응을 했고 혐지 출마 등 안건 보고를 놓고 진실 공방도 벌어졌다. 혁신위원회는 우리가 이 혁신안을 보고를 했다. 최고위에. 그런데 최고위에는 보고 없었다. 이렇게 뭐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면서 서로 불신하는 거죠. 자, 이 가운데 사실상 최고위원회가 혁신안 거부로 해석이 되면서 혁신위원회가 용두삼미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가운데 여권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단은 김기현 대표 체제로 내년 4.10 총선을 치를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한때 인요한 위원장의 불출마 압박에 김기현 대표 입지가 좀 흔들렸지만 최근에 인 위원장의 공관위원장 발언, 나 공관위원장 추천에 다오, 이 셀프 추천, 이 발언 논란으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오히려 2시간 후에 김기현이 안 돼 이렇게 했죠. 그 다음부터 혁신위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 인유한 위원장이 이게 개인 욕심인지 아니면 정말 좀 혁신을 해야 되겠다는 진정성 때문인지 간에 어쨌든 간에 본인이 셀프 공관위원장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이런 여의도에서는 전혀 못 보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인유한 혁신위의 힘이 오히려 떨어져 버리고 그것 때문에 김기현 대표 체제가 다시 좀 굳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하나 취재한 것은 용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김기현 대표에 대한 신임은 여전하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제가 한번 전해드렸죠. 혁신위의 마지막 카드로 대표, 그러니까 최고위원회가 물러나고 김기현 체제가 물러나고 비대위를 만들어야 된다는 마지막 카드를 던질 수도 있다. 그것도 좀 준비 중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카드가 만약에 유효하려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용산의 전체 분위기가 김기현을 아웃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김기현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자, 이런 내용을 이것은 제가 따로 취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긴밀히 접촉을 하면서 김기현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김기현 체제가 무너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보완책이 있다는 거죠. 보완책. 뭐냐 하면은, 김기현 대표가 그대로 이때, 물 밑에서, 그러니까 전면에 나서지 않고, 이 진영 안에서, 캠프 안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이 역할을 하고, 선거를 이제 통괄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두 사람, 한동훈, 원희룡, 이렇게 두 사람을 해서 출마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일단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해서, 일종의 3도 마차로 끌고 간다. 자, 이 당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김기현 대표가 그대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대표직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중적 인기도가 높은 한동훈, 원희룡이 받쳐준다. 그래서 각지의 지원 유세를 나간다. 그래서 3도 체제인데, 그러면 김기현 대표는 희생을 하나도 안 하느냐? 이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천이 막 시작되는 시점에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 지금 울산 남구 다음 총선에서는 나는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공천이 시작되는 시점에 그렇게 던지면은, 상당히 이 현역에 대한 물갈이도 좀 수월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김기현 대표 체제는 유지하되 한동훈, 원희룡 두 사람이 바치는 이 삼두 체제로 선거를 이끌고 공천 시점에 김기현이 자기 희생을 하면서 이 공천 물갈이의 기폭제가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 역할 분담론까지 논의되고 있다. 중앙일보도 이 기사를 실었습니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21대 총선, 지난 2020년 총선이죠.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적용한 이해찬 모델이 거론된다. 이해찬 모델과 가깝다는 겁니다.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원 유세에 나서지 않고 전체 선거판을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나선 사람은 이낙연 전 대표였죠. 이번에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은 역할을 할 인사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원희룡, 한동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기현, 원희룡, 한동훈 3두 체제로 총선을 치르자는 이런 이것도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좀 유력하긴 한데 그 과정에서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이해찬 모델인 것이죠. 김기현 대표가 자리를 지키면서 전체적인 총선판은 그리고 새 인물이 간판을 맡는 역할 분담. 역할 분담의 구체적 방법도 지금 막 거론이 되고 있는데 2020년 21대 총선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원 유세 이런 거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나서지 않고 중앙당에 앉아서 선거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때는 또 위성정당도 막 만들었죠. 그런 비례정당, 창당 같은 이런 것을 하면서 전체 선거판을 지휘를 했는데 전면에 나선 이는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이낙연. 왜 그러냐면은 이낙연이 당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지도자 순위 1위, 이재명보다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낙연이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종로에서 한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맞대결을 하면서 수도권 핵심 지역에 지원 유세를 나갔죠. 그래서 어쨌든 그 결과로 민주당은 그때 180석, 미래통합당, 현재 국민의힘은 103석, 그래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죠. 물론 이것 때문에 압승을 거뒀다기보다는 그때 코로나가 갑자기 덮치면서 그 변수로 작용한 측면도 크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체제 역할 분담, 일종의 총선 지도부 역할 분담이 먹혔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기현, 원희룡, 한동훈 3두 체제가 안정이 되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해서 쇄신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도 있다. 그때 21대 총선에도 그 직전에 이해찬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천 시즌인 내년 1, 2월경 김기현 대표가 용퇴를 선언하면 공천 물갈이 명분이 생긴다. 그리고 김기현 입장에서도 개인 입장에서도 본인이 희생한 이미지를 쌓을 수 있어서 김기현 대표가 결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혁신위도 부글부글 끓겠죠. 나름대로 최고위원회에서 완전히 패싱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그 혁신이 조기 해산설도 있는데 이대로 우리가 해산을 할 수는 없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고 그 상황에서 지도부 김기현 지도부에서는 혁신위에 대해서 좀 일종의 깎아내리는 뭔가 업무가 있다. 혁신위가 이렇게 이 지도부 보고 희생을 하라고 막 하고 하는 것은 또 비대위 이야기까지 하는 것은 뭔가 업무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배후설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후설의 주인공은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지금은 이 국민의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국민통합위원장을 하고 있죠. 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혁신이 배후설까지 더 격화되는 갈등. 자,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의 대치가 벼랑 끝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급기야 당 지도부 안에서 혁신위 배후론까지 나왔습니다. 혁신위가 친윤, 중진, 지도부, 험지 출마 및 불출마 이런 희생, 혁신한 수용을 계속 요구하는 배후에 권력투쟁 의도가 있다. 권력투쟁.
이너서클에서 파워게임이 벌어지는 한 축이라는 이야기죠. 여당 핵심 관계자가 조선일보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혁신위원회가 7일, 그러니까 모레 혁신안의 안건 상정을 지금 다시 요청할 거라고 합니다. 다시 지금 어제 유야무야 됐는데 그렇게 해도 그 답은 변함없다. 비대위 등 지도체제와 관련한 언급을 한다면 다시 또 비대위는 김기현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배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배후가 있다고. 김기현 체제를 무너뜨리고 비대위를 하겠다면 누군가 비대위원장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냐. 거기서 출발을 하는 배후론이죠. 그리고 특히 인요한 위원장이 희생혁신안을 받지 않을 것이면 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영남권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를 압박하는 것의 이면에는 현 지도부를 몰아내고 새로운 사람을 앉히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당 지도부 김기현 쪽에서는. 그래서 그 배후는 누구냐? 인요한 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인요한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김한길 배후론이 나왔고 인요한 위원장은 그때 김한길 위원장과 매일 전화한다 이렇게 했다가 그러면은 김한길이 추천한 것이냐 이렇게 되니까는 말을 바꿨죠. 아 그게 아니고 한 네다섯 번 정도 통화했다. 그렇게 또 말을 바꿨었습니다. 자 그래서 혁신위 관계자는 이런 그 배후론에 대해서 기가 찰 노릇이다. 배후가 있다면 국민과 여론의 배후다. 이렇게 일축을 했지만 이 혁신위에서 비대위 전환 요구 뭐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이 김기현으로서는 바짝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지금은 김기현 쪽으로 뭐 힘이 그 김기현 쪽의 손을 들어주는 권력 핵심부에서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체제가 여전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중앙일보 사이먼 기사입니다. 사이먼 톱입니다. 검찰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수사 경기도청 압수수색 어제 전해드린 내용이죠. 수원지검이 도청 비서실 매점 등 수색을 했고 영장에 이재명 부부를 피의자로 적시를 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천안 마약 수사 무마 등 의혹으로 국회에서 지난 1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정섭 전 2차장을 지난주에 안병수 현 2차장으로 교체를 하면서 전열을 정비한 상태에서 지금 경기도청도 압수수색을 했죠. 자, 그래서 이 수원지검에서 안병수 현 2차장이 이재명 수사를 지휘를 하고 있는데 12월 9일 이번 주말에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에 대해서. 백현동, 조계기 의원 그리고 어제 압수수색을 한 법인카드 다 묶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재명 체제가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 그 이낙연 전 대표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김부겸 전 총리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이낙연, 김부겸 두 사람이 이재명을 좀 포위를 하는 그런 양상도 나타납니다. 중앙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이낙연, 김부겸과 최근 두 차례 회동, 당을 걱정을 했고 문제의식의 상당 부분 일치를 했다. 이낙연, 김부겸,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두 사람이 그 회동을 했는데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계 결집과 관련해 주목을 끈다. 이낙연은 김부겸과 최근 두 차례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두 사람은 또 비명계 모임이죠. 원칙과 상식 10일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하는 것을 조율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김부겸 전 총리가 모처럼 정치적인 목소리를 냈었죠. 언론 인터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쪽에서 이거를 고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특히 당에 기여할 상황이 되면 움직이겠다. 김부겸 전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최근 움직이기 시작한 이낙연과의 연대설, 그래서 포위하는
이재명을 포위하는 자,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개해 드릴 기사는 조선일보 8면 기사입니다. 원래 이 총선을 앞두고 별별 시나리오가 난무하는데 이번에는 이 범죄 혐의자들이 당을 만든다. 뭐 이준석도 범죄 혐의자는 혐의자죠. 근데 어쨌든 이준석도 이 당을 만든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신당을 만들겠다. 이 신당을 뭐 아주 쉽게 만드는 걸로 아는지 아니면 그냥 2020년 총선 때처럼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들면은 지역구에 출마 안 시켜도 한 5% 하면 한 3명 정도 당선되니까 그걸 노리고 하는지 어쨌든 뭐 범죄 혐의자들이 그 신당을 만들겠다고 막 하고 있습니다. 뭐 범죄 혐의자가 아닌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 조선일보 8면 기사는 총선 특수노린 뜻다방 우르르 쏟아질 채비.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금 미적거리니까 2020년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비례 의석을 노리는 신당 세력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고 정의당, 녹색당은 선거연합정당을 만들겠다. 기본소득당, 용해인은 개혁신당을 만들겠다. 송영길 신당, 조국 신당, 추미애 신당도 거론이 되고 있고 송영길은 비례 의석에서 비례대표 그러니까 정당 투표에서 윤석열 퇴진당을 자기가 만들 텐데 힘을 모아주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 그래서 야당이 200석 이상 얻을 것이다. 조국은 민주당 중심으로 하객진 펴자. 이쯤 되면 거의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과대망상 수준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12월 5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